안녕하십니까. ISMS P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보보호 조직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직위와 권한에 대해서 이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CISO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가? 임원급으로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실제 임원, 이사로 지정을 하라고 하고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도 벌어다 주지 않는 임원을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임원이 되면 경영에 참여해야 되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고 임원에 맞는 이제 차량이나 집무실 등의 처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글래스도어에서 발표한 2021년 미국의 최고 직업 순위입니다. 전체 직업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변호사나 그리고 의사 등을 다 포함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바 개발자, 두 번째가 데이터 과학자 이런 순위고요. 여섯 번째가 정보보안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2021년 현재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직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IT, 정보통신 기술자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이제 미국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IT 보안 직책 상위 이제 10개의 평균 급여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약 25만 달러, 한화로는 이제 한 3억 원이 좀 넘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 아키텍트, 위험 관리자, 보안 네트워크 해킹 테스트 책임자,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이 1인당 한 6만 불 정도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한 반 정도, 이제 CISO의 평균 급여가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CISO가 임원이 아니라 이제 실무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이제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 실제 이런 경영자가 이제 CISO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 지금 일하느라 바쁘거든. 이 경영진은 이 영업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손익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 종사자의 애로사항이 첫 번째로 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리고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고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담당 인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CISO는 이러한 지원이 없고 처우가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이제 가만히 있자는 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유리창들을 이제 하나씩 깨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전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정보보호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공유 계정을 사용을 했다가 비밀번호를 항상 쓰던 숫자 5자리로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출입 보안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한다거나, 개인정보 파일이 담긴 USB를 암호화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가래인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하겠죠.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비트코인 지불을 해커에게 100억 원을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이제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부 정보 유출로 이제 기밀 정보 100억 원의 가치에 대한 기밀 정보가 이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는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제 큰 손실을 입고 금전적인 피해 외에 대외 이미지는 이제 한없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고, 결국엔 영업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CISO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 CISO를 지정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ISMS-P 인증, ISMS 인증을 이제 의무 대상자를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ISO를 겸직 제한. CISO는 CISO의 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를 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한 강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이제는 이제 이사로 지정하라고 이런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라도 CISO의 위상을 높게 확보하라는 그런 방향입니다. CISO 겸직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제 CISO가 CISO 일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CISO 겸직 제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CISO랑 CIO가 이제 통합형 정보보호 관리 체제를 이제 옹호하는 의견인데요. 경영 거버넌스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인 조직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지 규모나 인식 수준을 따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고, 이제 분리하자는 의견은 이제 CIO와 CISO를 겸직하게 되면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이해가 상충될 때 정보 보호보다 비용 등의 효율성이 이제 우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도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영을 잘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겸직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ISO가 그렇다면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조직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이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보보호 거버넌스죠. 거버넌스가 이제 확립이 되면 정보보호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유리창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깨어진 유리창이 아름다운 유리창으로 이렇게 정보보호 조직이 관리하는 그런 유리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제품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률도 30%대에서 2020년에는 61%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안 패치 적용률도 85% 정도에서 이제 98% 정도로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조치 이행률도 이제 86% 정도에서 이제 97%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률도 39.5%에서 51%로 이제 상승하였고요. 정보 이용률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호가 이 정보의 유통과 수집을 저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수집이나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시사점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정보보호 인식 변화도 예전이랑 다릅니다. 이제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가 이제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90%가 이제 상회하는 그런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하위 10%에 드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CISO는 정보보호 수준을 관리하는 이제 수장이다. CISO 직위가 낮다면 어떠한 일을 기획을 한다 해도 이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CISO의 직위를 높이기 위해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죠. CISO의 직위가 높아지면 이제 결정 권한이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ISO는 정보보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정책, 시스템, 이제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깨어진 유리창이 아름다운 유리창으로 이제 변화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